국제 유통 부분을 담당하는 면세점 산업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면세점 산업에 대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면세점 산업의 내외적인 여건과 면세점의 특성, 그 다음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전염병이 역사 속의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전염병 하면은 14세기에 발생했던 흑사병을 이렇게 떠올려 볼 텐데요. 이건 자료에 없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흑사병이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약 4년 동안 유행했던 병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347년에 이태리의 시칠리아 지역에 메시나라고 하는 항구에 12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이 시대는 몽골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배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배 안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선원들이 피부가 까맣게 변해서 죽어 있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온몸에 시커먼 종기가 발생해서 앓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면서 그 당시 사망한 숫자가 5천만 명에서 약 8천만 명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흑사병이 생기기 전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하고 나서 1350년도 인구가 3억 7천만 명으로 약 한 8천만 명이 줄어든 현상을 보였고요. 이 치사율이 대략 한 15%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을 한번 살펴보면 엊그저께 유엔에서 11월 15일자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6억 4,100만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670만 명이 사망을 해서 치사율이 1.03%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약 2,7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한 3일 전에 3만 명 사망자가 넘어서 0.1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도 잘 이제 선방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흑사병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온 10사람의 남녀 이야기를 쓴 소설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고요. 이 흑사병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예언자로 잘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당시에 의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유엔 산하에 UNWTO라고 전문 기구로서 세계 관광 기구가 있는데요. 이 관광 기구에서 국제 관광객 수를 이제 변화 상황을 살펴봤는데 201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해 오다가 2019년에는 약 14억 6,600만 명의 세계 관광을 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 숫자가 4억 1천만 명으로 약 72%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 국가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약 전 세계의 국가의 한 50%가 여행 제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나가는
여행객들을 제한하는 국가도 약 115개에 달하고 있고요. 대륙별로 살펴보면은 역시 유럽이 제한하는 비율이 15%로 가장 적고, 그래서 여행객의 회복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중국이 봉쇄 정책을 쓰고 있어서 약 69%가 여행을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행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세점 산업의 국내 위축 상황을 보면은요, 2011년부터 면세점은 약 연평균 18% 정도의 매출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사스와 메르스 전염병 사태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끝이 났고요. 2019년 면세점 매출은 24조 8,500억, 약 2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15조 5천억으로 약 38%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1년도에는 20년 대비 약간 증가는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여행객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대량 구매 고객인 소위 따이공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량 구매 고객들이 90% 이상을 면세품을 구매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 산업의 그 이용객과 매출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금년 9월까지 2019년 9월로 보면 국제선 이용객 수는 6,886만 명이 된 것이 991만 명으로 86%가 줄어 있고요. 공항과 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인원은 1,686만 명이 된 것이 195만 명으로 88%가 감소되어 있고요. 공항이나 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2조 4천억 원이었던 것이 3,500억으로 약 86%가 감소되어 있어서 어느 산업 분야도 항공이나 여행과 같이 면세점 분야의 이 매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면세점 산업의 기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면세품은 일단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이어서 고정 투자비가 상당히 크고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내 면세점 매장 100평을 만드는데 대략 소요되는 비용이 500억 내지 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타나 있고요.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의 통합물류 창고에 2019년에는 재고가 약 1조 9천억 원 정도 있었고요. 현재는 하나로 제가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의 창고의 재고 물량이 있고요. 또 시내 면세점에서 또 공항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금액까지 합치면 대략 재고가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관세나 내국세가 면세되고 있는 업종이어서 특히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굉장히 강한 산업입니다. 또한 면세점은 유통이나 수출이나 관광 산업이 결합된 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또한 브랜드의 공급자 우위가 큰 시장이어서 해외 수요 변동에 지극히 취약한 그런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면세점 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내국인들이 그동안은 5,000달러 이상은 구매할 수 없었는데 이거를 약 한 50여 년 만에 폐지를 했고요. 면세 한도를 600불에서 80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도록 지금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면세점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특허 수수료가 보통 한 해에 한 700억 내지 많이 낼 때는 한 1000억 정도 납부를 했었는데요. 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2년 동안 50%씩 좀 감액을 해줬습니다. 또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국산품의 해외 온라인 판매를 좀 허용해 주었고요. 금년 말까지 공항에 면세점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재고가 3개월 이상 된 물품을 국내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고, 무착륙 관광 비행과 또 정부에서 여행업이나 면세점 등 14개 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와준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산업은 2019년 구매 인원이 약 4,844만 명이었던 구매 인원이 2020년에는 1,000만 명 수준으로 약 78%가 감소돼 있고요. 매출은 25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38%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9년에 내국인이 구매 인원은 2,800만 명으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천만 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보면은 내국인이 643만 5천 명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은 9,800억 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구매 인원 숫자로는 85만 명으로 약 12%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12조 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매객은 내국인이 많은데 매출은 외국인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냐?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사가는 대량 구매 고객들의 매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면세점 산업의 현재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3년간 구매 실적을 보면 2019년, 21년, 22년 동안 구매 인원은 내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매출은 중국의 구매자들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면세점은 굉장히 중국의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태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면세품을 구매하는 형태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시내에 있는 면세점이 2천만 명, 또 공항만의 출국장에 2,200만 명이 이용을 해서 42대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까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시내 면세점은 80% 정도 구매객이 증가를 했는데 19년 대비는 여전히 95% 감소된 상태고요. 또 공항만 출국장도 전년 동기 대비 25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 대비는 88% 감소된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 공항만 출국장 구매객이 늘어난 거는 이제 금년 6월부터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자가 격리나 PCR 검사가 없어지면서 요즘에 인천공항에 2019년 하루에 여행객이 약 20만 명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5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6만 명 내지 7만 명 정도가 하루에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2019년도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21조 원, 출국장에서 3조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내 면세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4%의 감소만 보일 정도로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공항만의 출국장은 240%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별 구매 인원을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계속 구매 인원이 이제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9월에 조금 감소된 것은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영향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서 소비력이 좀 줄어든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별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제 4월부터 조금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했던 중국이 4월부터 도심을 막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든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관광 항공 수요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이 항공 수요가 2023년, 대부분은 2024년도 가야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중국의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UNWTO에서는 2024년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아야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 25년 이후, ACI 국제공항협의회에서는 24년 초,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금년도 항공 여객수는 19년 내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선의 경우에는 50%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면세점 분야 산업 전망을 하면서 혹시 상방 요인과 하락 요인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환경 개선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자가 격리나 PCR 검사가 해제되는 것이 이제 호재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9월에는 34만 명으로 1월 대비 300% 이상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도 9월에는 180만 명으로 데일리 6만 명을 이제 이용을 했고요. 1월에 36만 명 대비 약 400% 이상의 여객 증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구매 한도 폐지나 면세 한도 상향이나 온라인 판매 등이 내년도 면세점 산업 쪽에는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락 요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 사태와 코로나19의 봉쇄 지속, 최근에 또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도 둔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또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는 삼중고로 인해서 여행객들의 소비 구매력이 떨어진 것들이 하방 요인이고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이제 금년 말로 대부분 다 종료될 것이어서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면세산업 분야가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여행객들의 구매력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 하이난의 하이코우 국제 면세 도시를 지금 11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전체 건축 규모가 6개 사업권에 한 28만 명 규모가 되고요. 면세점만 해도 약 9만 평에 해당하는 그런 면세 쇼핑몰을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 업계에게는 굉장히 경쟁과 또 다퉈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전 세계 면세점 사업주의 매출 순위는 중국의 차이나 듀티 프리 그룹이 세계 4위였던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국내 기업들은 변동 없이 2위가 롯데 면세점, 3위가 신라 면세점,
신세계 7위, 현대가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G2 패권 경쟁과 또 각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분쟁들, 또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 또 아까 3고 현상 등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는 유통 분야에도 디지털로의 전환과 융복합 관광 형태로의 전환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변혁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 산업계가 여전히 어렵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2의 창업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세점 산업의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전망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